선생님, 오늘은 정말 견딜 수 없어서 왔습니다. 매일 아침 15알 이상의 건강보조제를 먹습니다. 그게 건강에 좋다고 믿었는데 몸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어지럽고, 메스껍고, 입맛도 없고, 밤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사흘 전 새벽 3시에 자다가 갑자기 가슴이 꽉 쥐어짜이고 손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서 아, 이제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무서웠던 건 그 위급한 순간에도 저는 비타민 봉투를 찾으려 했다는 겁니다. 그게 저를 살릴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 잘못한 거죠? 정말 무서웠습니다, 선생님. 주변에서는 다들 많이 먹을수록 좋다. 노인은 영양 부족이 더 위험하다고 해서 좋다는 건 전부 사서 먹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17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몸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그 두려움 이해합니다. 먼저 앉으시고 천천히 숨을 고르세요. 오늘 여기 오신 결정 정말 잘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건강해지고 싶었을 뿐입니다. 광고에서 비타민은 혈관을 좋게 하고 오메가는 젊어지게 한다고 해서 면역 강화, 뇌졸중 예방이라는 제품도 다 샀습니다. 안 먹으면 병이 올까봐 너무 무서웠습니다. 윤미숙 씨, 이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건강 보조제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잘못 먹으면 심장, 간, 신장, 혈관에 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몇 달 동안 피곤했던 것도 복용 방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제 몸을 해치고 있었던 건가요, 선생님? 전부가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몇 가지는 고용량이거나 조합이 잘못되면 부정맥, 출혈 위험 증가, 간, 신장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씩 보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드시고 있는 보조제들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매일 빠짐없이 먹었습니다. 주변 모두가 좋다고 해서. 좋습니다. 여기 두세요. 오늘 저는 정확히 알려드릴 겁니다. 어떤 건 필요하고, 어떤 건 중단해야 하고, 어떤 건 예순 이상에게 위험한지요. 선생님, 꼭 알려주십시오.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제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미숙 씨, 각 보조제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불편한 증상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선생님, 아마 4~5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한 줄 알았습니다.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보조제를 많이 먹을수록 더 이상해졌습니다. 특히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서 서기만 해도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두근거림이나 숨참, 가슴 답답함은 없었습니까? 네, 특히 밤에 심합니다. 눕기만 하면 심장이 세게 뛰고 목이 꽉 막힌 느낌이 납니다. 명치도 아프고 메스꺼움도 있습니다. 위가 약한 줄 알았는데 비타민을 더 먹을수록 더 나빠졌습니다. 그 증상들은 보조제를 과하게 복용할 때 흔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정확히 알기 위해 매일 무엇을 드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선생님 보십시오. 아침에 저는 이렇게 먹습니다. 대용량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칼슘, 오메가3, 은행잎 추출물, 종합 비타민 15알이 들어있는 팩, 그리고 최근에는 근감소증 예방이라고 해서 단백질 파우더도 추가했습니다. 이 모든 걸 아침에 한 번에 드신 겁니까? 네, 많이 먹으면 더 빨리 보충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다들 많이 먹길래 적게 먹으면 영양이 부족할까봐 무서웠습니다. 윤미숙 씨, 몸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흡수가 더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예순 이후에는 간과 신장이 천천히 작동하기 때문에 쉽게 과부하가 걸립니다. 선생님,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병이 올까봐 많이 먹었습니다. 혼자 살고 아이들은 멀리 있어서 언젠가 제가 뇌졸중이나 치매가 와도 아무도 몰라서 병원도 못 갈까봐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건 다 믿었습니다. 비타민 E는 혈관을 깨끗하게 한다. 베타카로틴은 암을 막는다. 은행잎은 기억력을 좋게 한다. 그런 말을요. 이해합니다. 연세 드신 분이라면 누구나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정보가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광고도 많습니다. 선생님, 그럼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이렇게 많이 먹은 건 위험한 건가요? 몇 가지는 잘못 복용하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적어도 지금 오신 건 아주 잘한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합병증이 생긴 후에야 병원에 오니까요. 요즘 식사 습관은 어떠십니까? 하루 3끼를 제대로 드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안 먹습니다. 아침에 보조제만 먹어도 배가 불러서요. 점심은 대충 먹고 저녁도 적게 먹습니다. 보조제가 부족한 영양을 채워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하는 큰 실수입니다. 비타민은 식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보조제도 진짜 음식의 영양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를 너무 믿은 건가요? 한 봉지만 먹으면 다 해결된다고 해서. 곧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기억하세요. 노인의 몸은 과잉 섭취에 매우 민감합니다. 부족한 것보다 과한 것이 더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윤미숙 씨, 오늘 병원에 오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생님, 사실 그냥 참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욕실에서 거의 쓰러질 뻔한 이후 비타민 봉투만 봐도 무서워졌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상태가 나빠지는 이유가 혹시 내가 내 몸을 해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실수 때문에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신 건 정말 잘한 결정입니다. 몸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각 보조제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오래 살려고 먹은 건데 오히려 제 수명을 줄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무섭습니다. 제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잘못된 정보와 혼자 싸울 필요 없습니다. 제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판단 없이 설명드릴 겁니다. 윤미숙 씨는 그저 듣고 궁금한 걸 물어보면 됩니다. 이제 첫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입니다. 이 두 가지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매일 둘 다 드시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비타민 E는 혈관을 젊게 하고 베타카로틴은 암을 막아준다고 해서 매일 먹었습니다. 왜 믿게 되었는지 이해합니다. 광고는 아주 설득력 있게 들리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과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용량일수록 반대 위험을 보여준 연구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그럼 많이 먹으면 해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위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윤미숙 씨 나이에서는 고용량을 오래 먹을수록 위험이 뚜렷하게 올라갑니다. 고용량 비타민 E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혈액을 과도하게 묽게 만들고 이 혈액 응고를 방해하며 뇌출혈 위험을 높이고 지금 윤미숙 씨가 경험하는 피로와 어지러움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잇몸에서 자주 피가 나는데 그게 비타민 E 때문일 수도 있나요?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E는 응고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베타카로틴은 조금 다릅니다. 채소처럼 자연 형태로 먹으면 좋지만 고농축 알약 형태는 반대로 해가 될 수 있고 특히 노인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더 그렇습니다. 광고에서는 베타카로틴이 폐를 보호한다, 암을 막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규모 연구들에서 흡연자 또는 과거 흡연자가 고용량 베타카로틴을 장기간 복용하면 오히려 폐암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합성 베타카로틴은 채소에 들어있는 자연 형태처럼 작용하지 않습니다. 저 15해 동안 담배를 피웠었습니다. 그럼 베타카로틴을 먹는 게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를 보면 고용량 형태는 즉시 중단하는 것을 권합니다. 더 잘 이해하시도록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 71살 김종현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폐를 보호한다고 믿고 새해 동안 베타카로틴을 매일 먹었습니다. 하지만 내원했을 때는 심한 호흡곤란 상태였습니다. 검사 결과 폐 손상과 암 위험 증가 소견이 보였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해지려고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 눈빛을 보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선생님, 그 이야기 들으니 너무 무섭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채소에 든 베타카로틴은 좋습니다.
하지만 고용량 알약 형태는 노인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의학적 이유가 있을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칼슘을 보겠습니다. 하루에 2알 정도 드시죠? 네, 골다공증 예방하려고 먹었습니다. 칼슘을 먹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량 또는 잘못된 방식이 문제입니다. 칼슘이 지나치면 혈관 벽에 침착되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을 높이고 신장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번 심한 옆구리 통증이 있었는데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장기간 필요 이상으로 칼슘을 복용해서 생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몇몇 연구에서는 고용량 칼슘을 복용한 노인에서 심근경색 위험이 30%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칼슘을 많이 먹어야 골다공증을 막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흔한 오해입니다. 몸은 한 번에 일정량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혈관에 침착되고 신장에 돌을 만들고 심혈관계 부담을 높입니다. 은행잎 추출물, 이건 치매 예방한다고 해서 먹었습니다. 다들 좋다고 해서. 이 제품은 오해가 정말 많습니다. 대규모 연구들에서 밝혀진 것은요. 은행잎은 기억력을 뚜렷하게 개선하지도 치매를 막지도 못한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혈액을 강하게 묽게 합니다. 선생님, 요즘은 조금만 부딪혀도 쉽게 멍이 드는데 그게 은행잎 때문일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잎을 비타민 E나 오메가3와 함께 복용하면 두개 내 출혈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저는 아침마다 그 3가지를 한꺼번에 먹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니까 이제 하나씩 바로 잡겠습니다. 잠시요. 가방에 단백질 파우더가 보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드십니까? 아침마다 2스푼을 먹었습니다. 노인은 근육이 쉽게 줄어든다고 들었거든요. 단백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백질 파우더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쉽게 일으킵니다. 예, 신장 과부하, 요소질소 증가, 소화장애, 얼굴과 팔다리 부종, 그리고 60살 이상에서는 신장 기능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우더를 과도하게 드시면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 자꾸 다리가 붓는데 이와 관련이 있습니까, 선생님? 가능합니다. 산업용 단백질 파우더에는 첨가물, 향미제, 그리고 품질이 낮으면 중금속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종합 비타민 15알 들어있는 그 포말입니다. 한 포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서 먹었습니다. 이런 제품이 어르신들에게 문제를 가장 많이 일으킵니다. 한 포 안에는 수십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A, 비타민 E, 여러 미네랄, 검증되지 않은 허브 성분들. 그래서 이것들을 한꺼번에 드시면 간과 신장은 동시에 너무 많은 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선생님, 저는 어떤 날은 2포까지 먹었습니다. 몸은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름에 녹는 비타민 A, D, E, K는 과하면 축적되어 독성을 일으킵니다. 결국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최근의 피로, 흉부, 불편감, 어지럼증은 과도한 보충제 섭취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경고등을 켜고 있다는 뜻입니다. 선생님, 그럼 저는 위험한 겁니까? 즉각적인 위험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전 방식대로 계속 드시면 위험은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고 과학적이고 무리 없는 방식으로 다시 조정할 것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명확히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계속 듣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고쳐야 합니까? 윤미숙 씨, 더 잘 이해하시도록 제가 직접 진료했던 2가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들은 제가 보충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선생님, 듣고 있습니다. 진실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환자는 68살 한 여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딱 윤미숙 씨와 같았습니다. 질병이 두렵고 혼자 지내고 보충제를 많이 먹으면 더 건강해진다고 믿고 매일 아침 12, 15알을 드셨습니다. 저랑 똑같네요, 선생님. 맞습니다. 그리고 윤미숙 씨처럼 그분도 이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어지럼증, 심계항진, 밤에 가슴 답답함, 손발 저림. 하지만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충분히 안 먹어서 그렇겠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랑 똑같네요, 선생님. 그러다 어느 날 아침을 준비하던 순간 갑자기 이런 증상이 왔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이 식은땀이 옷을 적셨습니다. 딸이 급히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검사 결과 비타민 E와 칼슘 수치가 정상 범위를 크게 넘었고 칼슘 침착으로 인한 혈관 손상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저랑 똑같네요, 선생님.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 더 있었습니다. 비타민 E, 은행잎, 오메가3를 동시에 복용해서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수액을 넣을 때도 출혈 위험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했습니다. 저도 그 세 가지를 매일 아침 그대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미숙 씨가 일찍 오신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여사님은 회복하는데 4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분이 반복해서 말한 한 문장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선명합니다. 저도 그 세 가지를 매일 아침 그대로 먹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고만 믿지 말 걸 그랬어요. 건강해지려고 먹었는데 오히려 그 약들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선생님, 그 이야기가 제 얘기랑 너무 똑같아요. 저도 그렇게 될까봐 정말 두렵습니다. 하지만 아주 긍정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73살 박 선생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도 보충제를 많이 드셨습니까? 그분은 20가지 가까이 드셨습니다. 하지만 달랐던 점은 말씀을 잘 들었고 변화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날 박 선생님은 3kg 가까운 가방을 들고 오셨습니다. 박스를 열자 모두 보충제였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드시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이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정말 무거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씩 모두 확인하고 작용 기전을 정확히 설명한 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필요 없는 10가지 중단, 6가지는 안전 용량으로 감소, 검사로 부족함이 확인된 2가지만 유지. 그분은 그대로 따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6주 만에 이런 변화를 알려왔습니다. 불면 감소, 흉부, 불편감, 사라짐, 소화 개선, 아침 피로감 감소, 단백질 파우더를 끊었는데도 근력 향상. 보충제 줄이기만 했는데 이렇게 좋아진 겁니까? 줄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새끼를 규칙적으로 드시고 채소와 수분을 충분히 섭취했습니다. 건강은 이런 자연스러운 기반에서 옵니다. 알록달록한 알약에서 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재진 때 박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많이 먹을 필요가 없었네요. 필요한 것만 제대로 먹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희망이 생깁니다. 저도 박 선생님처럼 약 봉투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윤미숙 씨가 변화할 준비만 돼 있다면 됩니다. 선생님, 이제 저는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어떤 것부터 끊어야 합니까? 비타민에 의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그리고 골다공증, 치매 같은 것을 예방하려면 10여 가지를 먹지 않고도 방법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단계별로 아주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은 즉시 중단해야 하는지, 어떤 것은 용량을 줄여야 하는지, 음식을 어떻게 대체하는지, 어떤 신호가 나타나면 병원에 가야 하는지, 그리고 알약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꼭 알려주세요. 저는 정말로 바뀌고 싶습니다. 윤미숙 씨, 이제 분명한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극단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부 끊는 것도 아니고 예전처럼 많이 먹는 것도 아닙니다. 계획은 3단계입니다. 하나, 줄일 것과 중단할 것을 정확히 구분하기. 둘, 음식과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대체하기. 셋, 위험 신호를 꾸준히 관찰하기. 이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즉시 중단해야 할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알약, 은행잎 추출물, 산업용 단백질, 파우더. 이유는 명확합니다. 혈액을 지나치게 묽게 만들고 출혈 위험을 높이며 신장에 부담을 주고 기억력이나 항노화 효과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부터 바로 중단하겠습니다. 2번째는
칼슘입니다. 끊을 필요는 없지만 줄이고 올바른 시간에 드셔야 합니다. 선생님, 어느 정도가 안전한 양입니까? 알약으로는 하루 500에서 600mg을 넘지 마세요. 나머지는 음식에서 섭취해야 합니다. 우유, 무가당 요거트, 두부, 잔뼈째 먹는 작은 생선, 녹색 채소, 만약 하루에 실수로 더 많이 먹었으면 어떻게 하나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되면 안 됩니다. 칼슘이 남으면 혈관에 침착되기 때문입니다. 가방 안에 있는 것 중에서는 오메가3만 계속 복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용량은 낮게, 그리고 비타민 E나 은행잎과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선생님. 올바르게 복용하겠습니다. 보충제에 의존하지 않는 방법을 묻고 계신 거죠? 맞습니다. 약 한 줌을 먹지 않고도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세 가지 그룹 식단을 적용해 보세요. 초록색, 녹색 채소, 주황색, 당근, 고구마, 빨강, 보라색, 빨간 사과, 블루베리, 흑포도. 식사마다 두세 가지 색만 더해도 몸은 스스로 필요한 영양소를 채웁니다. 선생님, 채소를 먹으면 더부룩해서 잘 못 먹으면 어떡하죠? 부드럽게 익히거나 찌거나 잘게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만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아침 햇빛 15, 20분, 9시 이전에 받는 게 고용량 비타민 D를 먹는 것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햇빛이 피부에 해롭다고 생각해서 밖에 잘 안 나갔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아침 햇빛은 약하고 몸에 좋습니다. 그늘에서 천천히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루 30분 걷기. 피곤하면 두세 번으로 나눠도 됩니다.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비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에서 제자리 걸음 하셔도 되고 복도를 천천히 돌아도 됩니다. 몸이 움직이면 충분합니다.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건 과도한 알약 복용 때문입니다. 특히 고용량 비타민 B가 문제입니다. 오늘부터 줄이면 잠은 분명 좋아질 겁니다. 선생님, 하룻밤 못 자면 걱정해야 합니까? 하루 이틀 잠을 못 잔다고 위험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규칙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위험 신호를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병원에 빨리 오셔야 합니다. 턱이나 어깨로 퍼지는 가슴 통증, 갑작스럽고 심한 두통, 팔다리에 힘이 빠져 물건을 떨어뜨리는 경우, 10분 이상 지속되는 코피, 며칠간 소변량이 비정상적으로 줄어드는 경우, 이런 신호가 있으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선생님.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네요. 이렇게 쉬울 줄은 몰랐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네요. 이렇게 쉬울 줄은 몰랐습니다. 해보세요. 플라스틱 통 안에 든 것들보다 자연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윤미숙 씨, 이런 말씀을 하신 76살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많이 먹을수록 젊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대로만 살면 몸이 알아서 좋아지더군요. 그분은 14가지를 끊고 자연식으로 돌아간 뒤 피부가 밝아지고 잠이 좋아지고 기억력도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사는 비밀은 약국이 아니라 부엌에 있었네요.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네요. 이렇게 쉬울 줄은 몰랐습니다. 윤미숙 씨는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오늘 이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억을 확실히 하도록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분명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엔 많이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줄 알았는데,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제 몸을 지치게 하고 있었다는 걸요.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5가지면 충분합니다. 하나, 모든 보충제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용량, 시간, 조합이 잘못되면 심장, 간, 신장, 혈관에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둘, 즉시 중단해야 할 4가지. 고용량,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알약, 은행잎, 산업용 단백질 파우더. 셋, 칼슘은 계속 복용 가능하지만 용량은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알약으로 500, 600mg, 나머지는 음식으로 보충. 넷, 건강의 핵심은 알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입니다. 세색 세 그룹, 아침 햇빛 15, 20분, 하루 30분 걷기, 규칙적인 수면과 식사. 5, 가슴 통증,
어지럼, 비정상적 출혈, 며칠간 소변 감소가 있으면 즉시 병원.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건강과 마음을 구해준 날입니다. 이제는 아무거나 먹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윤미숙 씨는 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만 바꾸면 몸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여기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완전히 무료지만 다음에 올라올 중요한 건강 영상들을 놓치지 않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보충제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작은 경험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처럼 같은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어떤 제품이든 반드시 의사 상담 후 드세요.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